안녕하세요, 수과장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스티브여서 수과장이고요. 저는 일본에서 주재원 생활을 거의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후를 위해서 또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나름 한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와우. 회사 외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한 투자 중에 하나인 고시테 사업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저반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최소 월 500만원 이상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1편, 2편에 이어서 오늘은 3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전의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사전에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1편, 2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방광역시에 고시텔 건물을 인수하여 사업을 했고 차별화 전략으로 리모델링과 도시락 업체와의 제휴를 했다입니다. 이외에도 차별화 전략이 많이 있지만 선별해서 차차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제 총 투자 금액은 5억 9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 나랑은 먼 얘기구나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인드와 방법을 바꿔보면 분명 해결책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름 돈을 어떻게든 만들고 모아서 이런 비용을 투자한 것이지만 지방에는 나름 이보다 더 적은 돈으로 대출을 활용하여 충분히 작은 건물을 살 수 있고 그 건물에 직접 리모델링 수리를 하고 돈이 적게 드는 차별화 전략을 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얘기도 아닙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빌라나 아파트에서 다른 하급지로 이사하여 그 차익으로 추가 비용을 충당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재 가지고 있는 돈만 생각해서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는 이분법으로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렇지 마인드와 방법을 바꾸게 되면 그 해결책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시텔은 들인 투자 대비 수익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보통 4에서 많으면 8% 정도까지이고 상가는 3에서 많으면 5%까지인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고시텔은 보통 아무리 못해도 10% 이상은 나오죠. 서울에서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많게는 35에서 4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수익률이 최소 10% 이상은 나오고 내 건물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자 투자 스타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도 나름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이 고시텔 사업이 가장 좋은 이점이 나중에 우리가 은퇴하면 따박따박 월세가 나오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름 젊을 때 미리 건물 운영도 해보고 고시텔 사업 운영도 해봐야 나름의 시행착오를 미리 경험할 수 있어서 은퇴 이후에는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건물 관리나 고시텔 운영이 은근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 별의별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것은 직접 경험해야지만 체득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저는 이런 본인 건물에 고시텔 투자를 은퇴 이후가 아닌 미리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모로 서론이 길었는데요. 저는 이 낡은 고시텔 건물을 처음 매수를 하고 운영을 해보니 이전에 운영하셨던 분들이 60대 어르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사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각 층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는데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주방 같은 공용 공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가끔 진동하는 경우도 있었죠. 방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도 있었고 어떤 방에서는 담배 냄새가 나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싸다고 해도 이런 곳에 살고 싶으시겠어요? 제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다시 오픈했을 때는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는 확실히 되도록 각 층마다 쓰레기통을 없앴고 4층 꼭대기층과 1층에만 큰 분리수거 통을 만들어 놓고 처음 입주 계약을 맺을 때부터 생활수칙 설명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각층 주방에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를 구매해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없도록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방 안에서는 물론이고 건물 전체에서 필 수 없도록 금연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퇴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 고시텔은 기본 흡연자는 입시를 못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입주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서 만실을 채우기에는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그만큼 저에게는 손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관리가 잘 되는 고시텔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감수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고시텔 건물에 1층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막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살고 싶으시겠어요? 물론 지금은 일부 어떤 분들이 저희 고시텔에 들어오고 싶어서 흡연자인데도 건물 내 주변 근처에서는 절대로 안 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한해서는 입주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업체를 구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을 언제까지 퇴거를 하게끔 안내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다른 고시텔을 구할 수 있도록 2달의 여유를 드리고 차차 안내를 했죠. 그런데 이게 또 다 착착 나가주시면 좋은데 몇몇 분들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신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당장 8월이 시험인데 7월에 나가게 되면 불편하다, 시험 집중이 안 된다, 시험에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사하기에 너무 힘들다, 돈이 없다 라고 별의별 사정에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한 분 한 분 다 설득을 했었는데 사실 쉽지 않았어요. 주변에 다른 고시텔을 제가 직접 여러모로 괜찮은지 그리고 빈방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고시텔 원장님께도 미리 양해를 구해서 혹시 이런 분이 연락 오면 잘 받아달라고 미리 협상 준비를 했습니다. 이사가 귀찮다는 분은 저희 와이프와 실장님이 직접 이사를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그들의 불편을 최대한 없애도록 해서 다 퇴거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이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의 차별화 전략은 선별해서 차차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저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게 되시면 관련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실 분이 계시다면 성실하게 영상을 제작하고 또한 개별로 질의응답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